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죠. 오늘 저는 그 사랑과 기침만큼 숨길 수 없는 것을 한 가지 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골목 가득 퍼져나가는 고소하고 달콤한 빵 굽는 냄새입니다. 부부 베이커의 맛있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빵이 좋고 빵을 사랑하고 빵 만드는 걸 좋아해서 식빵 전문점을 하게 된 유스티나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빵을 손님들이 사갔을 때 그 기분은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항상 그렇게 마음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육체적으로 이제 힘든 일이라서 남자가 하기에도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계속 오래오래 식빵을 만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서울 7대 식빵으로 이름난 멀리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티나의 식빵 이름이 티나 씨 세례명이 유스티나. 예, 유스티나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왠지 불티나 할 때 뭐 불티나, 불티나게 팔린다는 뜻도 팔리는, 있고 티나게 맛있고 티나게 맛있다 뭐 이런 뜻도 식빵 네. 전문점이에요. 제 식빵이 되게 막 화려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그냥 소박한데 맨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식빵뿐만 아니라 모든 식빵이 바로 만든 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되게 맛있는 건데 뒤쪽에 물러나 있고 아기 궁둥이처럼 모락모락 김 나고 해서 닭살처럼 이렇게 딱 찍힐 때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 빵 먹고 싶네요, 진짜. 그 빵 맛있어요? 식빵 전문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는 연애할 때였거든요. 그거 장사가 될까? 만약에 잘 안 돼서 실패가 되더라도 제가 데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제가 이때까지 먹어왔던 빵이랑은 다르고 이 질감도 정말 다르고요. 씹히는 이 느낌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기본 우유 식빵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날 만들어진 식빵은 다 그날 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늘 만들어서 오늘 저녁까지가 그냥 저한테는 오늘 빵이거든요. 티나의 식빵에는 그럼 그 어제 식빵이 없는 겁니까? 만지시면서 이거 오늘 빵 맞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속상해요. 기분 상해요, 진짜. 네. 근데 솔직히 맨날 저녁 때 되면 다 나가고 가니까 그 다음날 네.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예, 예. 여자가 혼자 이렇게 뭐 되게 작은 매장이지만 혼자 꾸려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만의 그런 강단, 나만의 규칙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한 개 뺀 거 어디 있어요? 아니요? 네네.
저는 제 빵에 이상이 없으면 절대 안 바꿔드려요. 빵값이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3,500원부터 4,500원까지 있어요. 근데 5년 전 가격이니까 2011년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슈퍼에서도 되게 싼데 무슨 식빵이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러면서 오셔서도 막 너무 비싸다고 막 가격은 뭐 노동의 대가 뭐 비싸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어떤 것에도 물러나질 않는. 네, 예. 소신이 있어요. 될 거는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어린 나이에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휘둘리기 좀 마련인데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하더라고요. 소신 있게 선택하신 분인가요? 그냥 성실해 보였고 첫 번째는 같은 신자인 게 좋았고요. 하루 중에요. 전 빵 나올 때가 제일 좋긴 하죠. 아침에 나와서 둘이서 이렇게 빵 만드는 요 시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몇 종류나 돼요, 식빵 종류? 빵은 10종류에서 13종류 사이인데 그렇게 많아요? 네. 아. 우유나 버터, 치즈, 크랜베리, 팥, 호박, 시나몬, 초코, 밤, 옥수수, 뭐 모카 롤 식빵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유나 버터는 잘 나가고요. 단골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맨날 바쁘니까 식사 잘 못한다고 집에서 뭐 만든 것도 가져다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픈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남자분이 형제님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손님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해를 저도 했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막 샌드위치 같은 것도 사다 주시고 저도 먹으라고. 같은 남자로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 좀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제가 없었을 때 거기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아직 아가씨고 혼자인 것 같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내가 있는 것도 알고 결혼까지 했는데 남자분이 그러시니까 근데 그런 성향이신 분이에요. 그냥 친절하신 분. 공방에서 뭐 배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빵이든 뭐 놀 수 있는 그런 것들 보시고 남는 짜투리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근데 짜투리로 만든 게 아니라 너무 근사해요. 그 재료를 썼어 분명히 돈을 써서 만들어 주신 건데 아직도 뭐가 풀리지 않는. 아니 근데 저한테도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시고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분이세요. 이제 인간적으로도 친해져서 이모님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손님이 계신데 한 번은 좀 뜸하신 거예요. 선뜻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과 가게 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게를 안 오셔서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되게 그냥 궁금한 면이 부담 드릴까 있는데 봐. 부담 드릴까봐 그렇게 연락을 또 못 하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아유 안 오셨어가지고 걱정됐는데 오해하실까 연락도 잘 못 드렸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는 거고 조카처럼 챙겨주시고 저녁도 많이 사주시고 어디 가서 뭐 예쁜 게 있거나 하면은 그분들 생각이 나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 왜 사다 주?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손님한테 네. 선물을 주면은 손님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부담스러워하면서 이거 상술인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선물을 주는 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아라 하시고 또 저희한테 더 잘해주시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따로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커피잔이랄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사다 주시고 몇 분은 아예 봉투에다가 아직까지 그 돈은 근데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봉투 그대로 있어요. 다 알아요. 이 친구는 목 져서 이렇게 돈을 받은 거는 다 그냥 간직하고 그걸로 만약에 뭘 사용하게 되면은 꼭 그 돈으로만 사용해야지 다른 돈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합쳐진 거를 하나를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준 의미가 퇴색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혹시라도 가게에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분이 주셨던 그 손님이 특별하게 주셨던 걸로 그것을, 가게에다가 뭐 해놓는다거나 그러고 싶어서 따로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그냥 말이죠. 뭐. 네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모아져 있어요. 봉투가 알아요.
아, 다 봤구나. 이렇게 손가방 요만한 조그만 거 이런 가방에 이렇게 어떻게 다 봉투 들켰어요? 그 봉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데다 옮겨요. 저희 뭐 이렇게 패백할 때 받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어머님이 따로 주신 돈 이런 걸 다 이렇게 탁탁탁 정리는 안 해놓는데 쌓아놓은 놨어요. 돈은 정리는 못해요 잘. 굉장히 티나는 거 아세요? 어떻게? 그 유스나 자매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더 이렇게 막 띄우는 띄우는 게 아니고요. 티가 엄청나요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웃을 일은 그냥 잠깐 웃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싸우면 오래 가잖아요. 서로 삐져 있으니까. 그럼 뭐 반죽이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웃을 일 그냥 안 만들더라도 그냥 싸울 일도 안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지금이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일하지 어쩔 수 없이 일하고 그러지만 누가 만약에 같이 부부끼리 일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오라버니 혼자 생각이잖아요. 티나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아니 얘기했잖아. 피디님 오시자마자 갑자기 응. 정색하면서 오라버니가 부부끼리 일하는 건 안 좋아요. 막 내가 이랬잖아요. 언제 정색했어요? 공부 많이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부부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작가님 오셨을 때 작가님이 거의 마지막쯤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랬더니 가시고 나니까 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니? 어떻게 자기 존재를 이제 아니 보면 잡지나 이런 데서 촬영을 몇 번 해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옆에 있기도 하고 물론 결혼하고서도 저쪽 가게에서 일할 때는 떨어져 있어서 결혼했었어도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저쪽 가게 오픈할 때도 그때도 서운한 게 꼭 아버님이랑 친구가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도와줬거든요. 제가 이 친구는 친구 그 범주 안에 저까지 넣은 거예요. 저는 그냥 아예 남편이 될 사람이 아버님이랑 남편 될 사람이랑 친구가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친구한테. 아침에 몇 시에 준비를 시작해서 몇 시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한 6시 반 정도에 가게에 나와서 식빵은 12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한 3시 정도까지. 아침에는 그냥 내내 식빵 그 반죽하고 또 발효하고 성형해서 굽기까지 하고 하면은 3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정말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또 3시쯤 되면은 빵이 나오고 있으면서 오븐에서 빼면서 손님들은 이제 또 계속 오시니까 오는 손님 받으면서 빵도 빼고 뭐 이제 또 식은 건 썰어달라고 하시면 썰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시간은 되게 금방 가요. 식빵은 12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젊으신 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걸 인식을 잘 못하세요. 그게 바뀌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인식을 잘 못하세요. 근데 또 저온으로 발효해서 아침에는 식빵 제외한 몇 가지 빵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도 만들면 또 한두 시간 또 금세 가고 쿠키나 머핀 같은 거는 많은 종류는 아닌데 몇 종류 해요. 그래서 오후에는 또 그런 것들 만들고 하면은 그냥 하루가 되게 금방 가요. 그냥. 저는 소박한데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이 원래 식빵이 겉이 화려하진 않아요. 진짜 막 케이크나 이런 것처럼 아주 예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항상 먹을 수 있고 되게 정감 있고 좀 소박한데 근데 진짜 맨날 먹어도 또 질리지 않거든요. 항상 먹어도 담백하지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 맛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밥은 계속. 잘 챙겨 먹어요 그러면? 점심은?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도시락도 많이 싸주시고 보온 도시락에도 넣어주시고 따뜻하게 먹으라고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워낙 뭐 가게가 무조건 뭐 손님이 많아서 바쁘다기보다도 그냥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맨날 쫓기듯 하니까 밥을 싸와도 맨날 못 먹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예 한 입씩 딱 들어갈 수 있는 볶음밥이나 아니면 주먹밥 이런 것도 싸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할 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먹어요. 4시, 5시 이 정도에 그때 점심을 드세요? 네, 네. 그때 점심 먹고 어떻게 먹어요? 그럼 그거는? 그 조그만 데 다 보이는 데서 밥 먹으면 손님들 들어와서 식사하시네요 하고 그냥 미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손님들 안 보이는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전기 스토브라고 해야 되나? 그거 갖다 놓고 거기서 아침에 이제 밥은 싸와서 반찬에다가 또 먹을 때 있고 국만 끓여서 그렇게 먹을 때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국수나 떡볶이 같은 거 시켜서 먹을 때도 있고요. 근데 여지껏. 점심을 맨날 못 챙겨 먹으니까 어머니도 되게 속상하고 저도 이해를 되게 못했어요.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딱 30분만 문 걸어 잠근 다음에 밥 먹고 식사 중이라고 써놓고 하지 왜 못했냐. 글쎄요. 그렇게 될것 했는데 같은데. 근데 제가 1년을 같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못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제 진짜 티나가 혼자 할 동안 엄청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읽어놨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티나를 이렇게 시켜 세워준다고 하는 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대단한 친구다. 아직 어린데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항상 촉박하게 산 것 같아서 그냥 교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돈을 위해서 그 시간에 문을 못 닫는 건 정말 절대 아니고요. 빵이 계속 발효가 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자꾸 힘들어져요. 밥을 안 먹고 일하면 꼭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러세요, 정말. 네네. 뭐 5년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창업을 그러면 26살 때 야. 네,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벌어놓은 돈이 저한테는 큰 돈인데 그게 무언가를 하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했던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대학 때 호텔 외식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호텔 외식. 네, 그래서 제가 제빵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하시고 싶은 걸 다 못 하셨다라는 그게 있으셔서 자식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꼭 해봤으면 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9개월 정도 이제 따로 제과랑 제빵을 배웠어요. 좀 더 이제 따로.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막상 정말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집이 되게 제가 먼데 경기도에서 거기가 신길동이에요, 영등포.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에서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집에서 또 나가서.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항상 저는 좀 느리고 이렇게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꼼꼼해요. 근데 빠릿빠릿하진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빵은 길게 걸린 다음에 나중에 1차 발효, 2차 발효 다 중간 발효까지 다 해서 나중에 빵이 이제 완성됐을 때 그 뭐라고 쾌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기분 좋은 그게 있어요. 빵 막 토실토실해서. 저도 길가 같은 데서 하고 싶었죠, 멋지게. 근데 자본이 한정적이었기도 했고 이제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런 외진 데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세도 사실 권리금이라는 것도 그 자리는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고요. 혼자 아무리 작은 가게여도 네. 혼자 젊은 나이에 또 여자 혼자서 하기가 네.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그때도 연애할 때인데 다 도와줬어요.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를 안 불렀거든요. 바닥 깔고 위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을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여름 휴가를 완전 반납하고 바닥 까는 것도 그 기술자분을 사면은 사실 뭐 20만 원 내외로 뭐 할 수 있었어요. 평수가 작으니까 6평밖에 안 됐거든요. 데코 타일 같은 거 네. 본드 사가지고 다 깐 다음에 본드로 다 이렇게 해서 다 붙여가지고 다 깔고. 쓰고. 연애할 때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새로 가게 낼 때는 그냥 전부 업자 불렀어요. 바닥 깔 때 아니. 업자 불렀어요. 힘들어서.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힘든 그쵸. 거. 그 인테리어비를 아끼는 대신에 기계는 새 걸로 샀어요. 걔가 하루 잘못되면은 그냥 이제 되게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는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가 완성이 됐어요. 남편 그 안드레아 씨는 네. 처음부터 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처음에는 같이 못해.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니고 있을 아, 때였고요. 회사 다니고 네.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든데 애 생기면은 이걸 남한테 맡기기 싫다고 그래서 결혼 전부터 계속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은 같이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조심스러우면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는 거. 근데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전 직장을 이용한 건데 네. 직장은 네. 그래서 처음에는 휴직으로 했는데 이제 그냥 네, 퇴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해요. 많이 알려주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요라고 하지 않고 그걸 좀 약간 터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처음엔 조금 부딪히기도 했어요. 왜 처음부터 알려주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빙빙 돌려서 알려주냐고. 남의 가족끼리는- 깊은 뜻도 모르고. 네. 아니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뭘 돈 주고 가서 배워야지 이렇게 배우면은 다툴 수밖에 없고 자동차도 그렇게 운전 연수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햇술은 10년 동안 다니는 회사를 결혼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못 부리니까 내가 그 기술을 마스터해서 오라버니 혼자서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애를 가질 수 있다. 이 친구보다 돈벌이가 경제적으로 더 수입이 괜찮았으면은 안 그래도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더 좋았어요. 수입이 더 좋았어요. 수입이 더 좋았어요. 제가 잘 됐네. 네, 제가 좀 빨리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장으로서 이제 좀 부담되는 게 이 친구가 더 잘 벌어서 저를 먹여 살린다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이 둘이서 결혼하면 수입원이 일단 두 군데잖아요. 근데 장사는 지금은 잘 되더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한 군데는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다니던 데니까 꾸준하고 그래도 몇십 년 더 다닐 수 안정적이고. 있으니까. 애를 생각하니까 이 친구 이렇게 지금 좀 얘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를 강단 있게 잘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흐리멍텅한 스타일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친구한테 배우면서 애초에 배우기 전에 이런 걸 좀 약속을 해놓을 걸. 날 너무 하대하지 않게. 좀 억울하다. 이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쓰지 않았던 건 저는 빵은 제가 만들고 싶어요. 빵 맛이 달라졌다라든지 그런 얘기 듣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게 또 내 맘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냥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같이 두 분이 같이 일하시기 전에는 계속 네, 혼자. 일하지. 옆에서 딱 일하기 봐도 전에는. 이 친구는 사람을 이렇게 부리려면 싫은 소리 좀 냉정하게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둘이 하면서 저는 또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즐겁게 잘 일하고 있고요. 근데 그 좋은 네. 점을 왜 이렇게 내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안 좋은 점부터 얘기해 봅시다. 부부가 집에서도 같이 있고 네. 일하는 그걸 되게 자리에서도 같이 있고 걱정했어요. 맨 처음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곧잘 다퉈요. 네, 그런데 손님들이 또 오시니까 네. 잘 다툰 만큼 금방 화해도 될 수 있고 이게 너무 서로 화가 나서 네. 이제 대화가 안 될 때는 라디오 소리를 그냥 키우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이 빨리 그 자리를 가게에서 이탈을 해요. 잠깐 나갔다 와요. 한 번이라도 나갔다 오면 조금 그래도 진정은 되고 대화는 더 많이 늘은 건 좋아요. 사소한 얘기들 라디오 들으면서 항상 오전에는 일을 하니까 손은 항상 바삐 움직이고 눈은 반죽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니까 또 음악 나오면
쇼윈도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대충 둘이서 막 춤도 추고 그래요. 반죽하면서 춤추고. 기쁘게 만드니까 네네네. 이게 네. 빵이 정말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대요. 같이 실험을 했는데요. 사랑해 사랑해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마워 하고 계속 말한 빵하고요. 아닌 빵하고 달라요. 맛이 실험 대상분들이 나와서 먹어봤는데 다 이 빵 쪽으로 가더라고요. 물론 쌀도 실험을 했는데 이쪽에는 곰팡이가 정말 빨리 피고 정말 사랑해준 데는 덜 폈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서 제가 진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항상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맨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또 아닌 날도 며칠은 사실 또 있잖아요. 아닌 사람, 며칠은 네. 또 아닌 날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누가 먼저 사과를 해요? 누가 먼저 다가갑니까? 신혼 초에는 이게 좀 항상 제가 사과하는 것 같아서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요. 누가 잘못을 하든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한번 순번을 정해서 내가 한 번 하면 누가 잘못했든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니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하면 다음에는 티나가 미안하다고 해. 한 2, 3개월은 잘 지켜졌어요. 어느 순간 대부분 제가 또 돌아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 거의 대부분 미안하다고 하는 쪽으로. 근데 대부분 또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대부분 여자 말이 맞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네. 저한테 잔소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 친구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집안에서는 오히려. 집 안에서는? 네, 집 안에서는 저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후지람 받는 입장이고 가게 안에 와서는 이제 이 친구가 사장님이고 저는 종업원인 신분인 거라서 제가 열심히 배우죠. 몇 점이에요? 남편으로서 말고 베이커로서. 80점? 그러니까 이 반죽하고 성형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게 이 오븐에 들어가서 빵 빼는 게 근데 그거를 되게 미세하게 이 친구는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절이라고 하기보다도 그거를 이때에 대해서 빨리 빼는 거를 캐치를 잘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직 못하고 내 와이프지만 전문가구나.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배우고 있어요. 방송에 나갔을 때 이제 그 또 편집의 기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컷으로 찍었던 부분인데 이제 뭐 얼마나 버시냐고 했을 때 그냥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돈을 약간 이렇게 펼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활짝 웃고 근데 그게 또 막 그렇게 또 이제 보여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먹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네.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뭐 그렇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고생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따로 이제 방송에서는 연락 오거나 했을 때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조심스럽고 그 전화를 다 받으면서 제가 빵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까지 다 신경 쓰면서 그리고 막 전화를 없앨까도 했어요. 정말 막 그 정도 했어요. 네, 이렇게 그런 문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배가 불렀다고 사람을 써서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빵을 조금만 만들어서 다 되돌아가게 만드냐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때 되게. 그래서